자, 이제 그 물건별 평가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문제 풀이를 하는데요. 문제 풀이가 한 주에 8주 과정으로 보면 한 주에 거의 100문제 가까이 진도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100문제를 다 풀고 오시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푸실 수 있을까? 100문제요? 쉽지 않죠? 힘들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다른 과목 해야 되니까. 제가 하루 앉아서 풀어도 100문제 풀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풀죠. 저는 문제를 풀 때,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관련해서 설명할 거 뭐가 있고, 이렇게 풀거든요, 저는. 저는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중요도가 낮으니까 그냥 빼버리고, 이거는 중요도 높으니까 하고, 이렇게 풀어야 돼, 저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저는. 근데, 그래도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풀어야,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먹고, 계속 정시간까지 계속 풀어야 거의 풀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걸려도, 그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꽤 걸려요. 여러분들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문제가 지금, 저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쓴 원고가 아니라서, 제가 쓴 원고라면 좀 시간이 덜 걸리겠죠. 제가 쓴 원고라고 해도 시간이 걸려요, 어차피. 왜냐하면은 어차피 수업할 때 설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근데 다른 분이 쓴 원고는 더 그렇죠. 더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대체로 이렇게 문제가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단원별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제별로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 나 한 50문제는 그래도 풀 수 있지 않나요? 50문제는 풀 수 있잖아요, 한 번에. 그럼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홀수번만 풀거나, 짝수번만 풀면, 그래도 주제별로 한 개씩은 다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홀수번을 다 풀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았어. 그럼 다시 와서 짝수번 풀어 나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2번 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시간이 더 없다. 그러면은 3배수로 풀면 돼서 369로. 나는 더 시간이 없다 그러면 50, 15로 가면 되죠. 그러고 다시 오면 되니까. 다시 와서 이번에는 이제 처음에는 50, 15로 했지만, 그 다음에는 1, 6, 11, 16 이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진도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주는 수요까지 할 거예요. 수요까지. 공급 앞까지. 그게 수요 공급 단원에 수요 13번까지예요. 13번. 13번까지가 수요까지예요. 13번까지가 수요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4번부터는 공급이 나와요. 공급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균형의 이동, 탄력성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그렇게 푸시라고요. 앞에 차곡차곡 풀지 마시고 건너뛰어서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풀어보시고 혹시라도 좀 의문이 있다 이러면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하십시오. 예? 문제 푸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왜냐하면 여기 오류성 있는 내용도 있어요. 실전에서도 오류 문제 있잖아요. 실전에서도 오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만들다 보면은 오류성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끙끙 앓으면 시간만 낭비가 되는 거죠. 저도 지금 그런 거 한 개 찾았어요. 한 개 찾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기출 문제도 뭐 오류가 있을 정도라면, 그럼 뭐 그 기출 문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는데도 오류가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뭐 대부 비율이라고 해야 되는데
부채 비율이라고 잘못해서 모두 정답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전에서도.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궁금하다, 이거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러면 여러분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수업 듣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돼요. 그러면 제가 수업할 때 그걸 반영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진행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수요 공급 단원의 13번까지. 자, 이제 물건별 평가인데요. 자, 이 물건별 평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물건을 어떤 거는 비교 방식이 주된 방식이고요. 어떤 거는 수익 방식이 주된 방식이고, 어떤 거는 원가 방식이 주된 방식이에요. 근데 비교 방식이 가장 중추적이어서 우리나라는 비교 방식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토지부터 좀 설명을 하자면,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이게 비교 방식이죠, 이거.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이죠. 이게 이제 원칙이죠.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에는 거사비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럼 적정한 실거래가가 뭔지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적정한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신고된 거래 사례로서 감정평가업자가 이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말해요. 거기 다 교재에 다 있죠. 그 이제 맨 밑에 그 토지 평가의 맨 밑에 있어요. 토지 평가의 맨 밑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비교 방식, 여기에서 설명은 하는데 이게 비교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노란 걸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토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토지 건물 함께 거래되는 경우는 많죠. 일괄해서 평가할 때 무슨 법? 거사비요, 거사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면 되고요.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거든요. 그럼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거사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건 따로 기억해야 되겠죠. 건물은 원가법 이렇게. 그다음에 산림 있죠. 산림은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구분 평가예요. 요 산지는 땅이니까 어디로 가면 돼요?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면 되죠. 근데 임목은 이거는 거사비예요. 근데 임목 중에서 어린 나무들 있죠. 소경목림. 소경목림은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얘네들은 원가법이에요. 묘목값에, 운반비에, 식재비에, 기타 부대비용 있죠. 이런 거에서 원가법이에요. 그러니까 노란 걸로 쓴 거는 좀 예외적인 거니까 따로 기억하면 되죠. 구분평가, 여기 원가법 이렇게. 자, 근데 얘네들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가 있거든요. 산지와 임목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 이때 무슨 법? 거사비, 또 거사비. 그 다음에 과수원 있죠. 과수원 거사비예요. 과수원은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유실수도 있잖아요. 거사비예요. 그 다음에 동산, 거래가 많은 자동차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동산들 거래 많잖아요. 책상 같은 거, 걸상 이런 거. 거래가 많은 것들은 다 뭐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자, 임대료는 뭐고요?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적산법이나 수익분석법 아니에요.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다 이제 비교 방식이에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따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수익 방식 있죠. 이게 이제 비교 방식 거의 다 나온 거예요. 거의 다 나왔는데, 수익 방식은 주로 기업 활동과 관련돼 있어요. 기업 활동, 영업권, 특허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게 다 수익 방식과 관계 있거든요. 근데 주식이나 채권이 기업 활동과 관련돼 있죠. 주식은 기업들이 자기 자본 조달할 때 발행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채권은 타인 자본 조달할 때 발행하는 게 채권이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슨 법이에요? 수익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죠. 주식, 채권. 모든 주식이 지금 주식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상장 주식이라 그래요. 상장 주식은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또 상장 채권.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은 거래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래가 많죠? 그런 것들은 무슨 법? 거사비. 상장 주식, 상장 채권은 무슨 법? 거래사례비교법. 그냥 주식, 그냥 채권은 수익 방식, 수익하는 법. 아시겠죠? 예, 상장되지 않은 거는 뭐지만 수익 방식이지만 상장된 거는 비교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수익 방식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어장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게 광산도 있을 수 있고요. 광산. 광업권도 있죠. 한꺼번에 같이 생각하면 돼요. 어장, 업권, 영업권, 특허권, 무형의 권리죠.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권 이런 권리.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방식이다? 수익 방식이다. 자, 근데 여기 이제 특히 이제 다른 것도 그런데 요거 어업권과 강업권만 놓고 볼까요? 요 위에 강산하고 어장하고 비교해서 우리 어장을 평가하잖아요. 이제 바다에 가면은 해마다 그 어장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오는지 알잖아요. 해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쩌다 많이 나오고 어쩌다 적게 나오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것도 평균적으로 늘상 발생하는 정도의 순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올해만 발생해요? 영구히 발생해요? 영구히 발생하는 거예요. 영구히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발생은 영구히 하는데 그 시설물들은 어때요? 내용 연수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장은 아까 연금법으로 해도 되죠. 그러니까 동종업종이 재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요, 어장을. 그럼 어장의 평가액이 나오겠죠? 그죠? 아, 이 어장은 이 정도의 평가가 있다. 그런 거 다 평가해요.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면은 그 원자로를 녹이기 위해서, 녹이는 게 아니고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이용하거든요.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식혀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이 나가는 거죠. 식히니까. 따뜻한 물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 바깥에서 물이 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그 안에까지 물이 들어가서 지금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이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식히긴 식혀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 그 폐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래는 그 원자로 바깥에서 그 원자로를 식히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따뜻한 물이 밖에 나가면은 그 주변은 양식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 어장도 다 평가해서 수용해요. 어장을 다 평가해서 수용하는데, 어업권 가치만 따로 뗄 때는 그 어장 평가에 의해서 그 시설물 있죠? 시설물 가치만 따로 떼면 무형의 자산인 어업권만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요. 요 무형의 자산은. 그러니까 요 광업권도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광산을 평가한 후에 이 광산에서는 해마다 얼마만큼의 광물을 채굴해 가지고 파니까 얼마만큼의 순영업 소득이 발생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광산을 평가하잖아요. 광산을 평가한 후에 그 시설물 가치 있죠. 그 시설물 가치를 빼면 무형의 자산인 뭐가 나오는 거예요?
광업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형의 자산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 계산할 때는 전체 자산 계산한 후에 뭐를 뺏는 거예요? 시설물 가치. 시설물 가치를 빼면은 그 무형의 자산이 나와요. 이 다 근데 바탕이 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수익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 공장 재단만 그 표현 방식을 조금만 주의하면 돼요. 공장 재단은 개별 자산을 합산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요. 개별 자산 평가액을 합산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일괄해서 평가할 때요.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일괄해서 평가할 때, 이때는 수익환원법이다. 결국 이제 수익환원법인데, 자, 이렇게 원칙은 이런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돼요. 예, 그거는 이제 172쪽에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공장재단에서 감정평가업자는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해 감정평가한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뭐를 적용할 수 있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남았는 나머지가 이제 뭐예요? 원가 방식. 자, 이 원가 방식에서 저쪽에 있는 것까지 다 따진다면 여기 건물도 무슨 법? 원가법. 소경목님도 원가법. 이걸 다 이제 이쪽에 한꺼번에 옮겨서 쓰면 건물, 소경목님. 요거 말고 이제 기계장치 같은 것들이죠. 건설기계,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요 선박. 이렇게. 특히 선박은 어떻게 해요? 선체, 기관, 의장 이렇게 해서 구분평가해요. 구분평가가 몇 군데 나와요? 두 군데 나와요. 저기 산림에서 나오고 여기 선박 여기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선체, 기관, 의장. 자, 근데 특히 요 기계 장치들 있죠. 요 자동차 포함해서 얘네들이 효용 가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효용 가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해체 처분 가격, 해체 처분 가격. 기계장치들은, 이런 기계장치들은 효용 가치가 없을 때는 이게 무슨 가격이에요? 고물 가격이에요, 고물 가격. 근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고물 가격 하면은 없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계장치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해체 처분 가격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됐어요. 자, 그럼 됐고요. 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자, 이거 보면 돼요. 그건 뭐 당구장 표시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지금 여기에 칠판에 판사하는 거를 100% 알아야 돼요. 100% 알아야 돼요. 100%. 왜냐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엄청나게 축소시킨 거거든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지금까지 출제된 최근 10년간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빼고인가 다 맞출걸요. 여기 것만 알면. 한 문제 빼고 다 맞추는데 엄청나게 압축을 했단 말이에요. 대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 있는 걸 확실하게 알면은 지금 10년간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한 문제 빼고 10문제가 맞출 수 있어요. 11문제 중에.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세 가지로 나누죠.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개별 공시지가를 하죠. 이게 이제 토지예요. 주택은 표준주택가격 공시하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공시하고. 자, 요거는 단독주택이잖아요. 뭐도 있어요? 공동주택도 있잖아요.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주택은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요. 요거는 이제 토지는 이렇게 하고요. 자, 요거를 복사하기 해가지고 밑에 붙여요. 복사하기 해서 밑에 붙이는데 이제 글자, 부동산의 종류만 달라지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 이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그래요. 여기 이제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도 있어요. 요건 구조가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분 소유되는 거. 요거 구분 소유되죠? 요거 구분 소유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합쳐서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이에요. 자, 구조가 똑같아요. 이게 더 생겼다고 해서 학습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모든 게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한 군데 빼고. 뭔가 하면 얘네들은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공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끝에가. 아직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법적 근거는 이제 가져왔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게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 주체, 누가 공시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 짝을 물어요, 짝을. 그 다음에 어디다 써먹느냐, 효력을 물어요. 이 효력에서는 주로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재산세 내잖아요? 재산세 내는 게 다 이거 근거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 내는 거예요. 자,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하는가 하면은 국장이에요. 국장이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할 때, 이거 해주세요. 이제 할 때 50만 필지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전국에 4천만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그 중에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을 해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하는데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하면서 함께 이 비준표,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서 줘요. 이 함께 작성해서 주면은 요거를 누구한테 보내줘요? 요 두 가지를 시군구장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군구장이 소속 공무원들 있죠. 지적 관련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그 표준지 인근에 있는 다른 개별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거예요. 80개 중에 한 개꼴로 표준지가 선정돼 있어요. 요거 타일을 하나의 필지라고 하면은 이런 타일 80개 중에 한 개꼴로 표준지 이렇게 있어요. 표준지가. 그럼 그 주변의 거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거죠. 이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군구장이에요. 시군구장이요. 자, 그럼 여기 표준주택가격도 누가 해요? 국장이. 여기에 또 뭐가 있다고요? 비준표가 있다. 이거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그럼 이것도 이제 이용해서 시군구장이 뭐를 한다? 시군구장이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공동주택가격은 누가 할까요? 공동주택가격은 국장이에요. 이거는 표준화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표준화가 다 돼서 이건 공동 아파트 연립다세대 아니에요. 이건 얘네들 설계할 때 어떻게 해요? 네모 박스 안에 설계 들어가지 않나요? 그럼 표준화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따로 개별로 안 나눠요. 그래서 이것도 질문해요.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표준주택은 어디에서 골라내는 거예요? 단독주택에서 골라내는 거예요. 여기서 고른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2번이나 질문했어요. 시험에 등장한 건 3번 등장했고 정답으로 나온 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100%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런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국장이 나오고요. 이거 누가 한다고요? 표준 국장. 여기도 뭐가 있어요? 비준표를 함께 작성해요. 그래서 이걸 제출하면은 요 밑에 있는 개별은 누가 하고요? 시군구장. 그러니까 시군구장이 전부 다 뭐를 하는 거예요? 개별하는 거예요, 개별. 그러니까 개별 세 가지죠. 개별 세 가지고 표준도 세 가지인데 표준 말고 나머지 공동과 집합 요거는 전부 다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됐습니까? 자, 이제 효력은 이제 주체는 누군지 알았죠? 개별하는데 국장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표준, 공동, 집합 이때 국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별할 때는 시군구장 나와야 돼요. 다음에 이제 효력은 이거 다 세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세금 때문에 하는데 표준이라고 하는 놈들 있죠. 이 표준이라고 하는 놈들은 샘플을 뽑아 놓은 거잖아요. 전부 다가 아니죠.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를 뽑아, 아까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50만 필지 뽑았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은 다 매겨야 되니까. 물론 100% 다 세금 매기진 않아요. 국공유지 이거는 세금 안 매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국공유지는 세금 매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얘를 기준으로 세금 매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다 계산이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표준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표준이라고 돼 있는 것이 나올 때는 세금 얘기 나오면 틀린 거예요. 얘를 가지고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뭐를 가지고 세금 매겨야 돼요? 다 계산이 돼 있는 걸로 매겨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전부 다 조사한다고. 공동주택가격과 얘네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계산이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이 다 돼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세금 매길 수 있다, 없다? 세금 매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파란 거 세 가지 있는 자리만 주의를 하면 되죠. 얘네들은 세금 얘기 나올 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얘 세금 나올 때, 세금 얘기 나올 때 얘 나오면 안 되고, 얘 세금 얘기 나올 때 나오면 안 돼요. 얘 세금 얘기 나올 때 나오면은 안 돼요. 그럼 세금 얘기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건 요 놈, 흰 거, 요 두 놈, 요 두고 흰 거죠. 여기 두 놈. 이건 세금 얘기 나올 때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사용료를 산정하거나 사용료 등 산정 기준이에요. 이런 거 사용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개별 공시지가요. 토지에서는. 자, 이제 주택으로 내려오면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개별 주택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가지고 세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기관의 과세 등 업무예요. 과세 등 업무. 과세 등 업무. 공적기관이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무슨 가격 산정 기준?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근데 여기 한 개의 효력이 더 있어요. 효력이 한 개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해요. 정보 제공이죠, 정보. 제일 중요한 가격 정보.
이 정보 제공도 함께 해요. 그러니까 세금 얘기와 정보 제공 얘기가 함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요거 토시 하나 밝히지 않고 그대로 복사하기 했다 그랬죠. 그대로 복사하기였어요. 그래서 공적기관에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과세 등 업무. 이때는 이제 주택가격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비주거용 부동산이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이렇게.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정보 제공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주택시장이 아니고 무슨 시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정보 제공이에요. 자, 그럼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다 나왔어요. 근데 요 위에 거하고 차이가 뭘까, 여기? 여기는 지금 가격 정보 제공이란 말이 없죠. 가격 정보 제공이 토지에는 표준에가 있어요. 요걸 주의해야 돼요. 지금 여기 가격 정보 제공이 표준에 있어요? 개별 공동, 개별 집합에 있어요? 개별 공동, 개별 집합에 있잖아요. 표준에 없어요. 표준은 오로지 이거 계산할 때만 했어요. 밑에서는 이거 계산할 때만. 근데 여기는 이거 계산할 때 뿐만이 아니라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얘는 더 많아요. 여기는 쓸 게 없어요. 쓸 게. 왜? 뭐 할 때만 사용되니까.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할 때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이 사용되고, 비주거용 개별 주택 가격 산정할 때 표준 주택 가격이 사용이 돼요. 여기는 개별 공시지가 계산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가 사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있다. 자, 여기서는 공적 기관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다 들어와도 돼요. 또는 감정평가업자 모두예요. 모두 다 지가를 산정할 때 토지가격, 그러니까 감정평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거죠.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돼요. 뭐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토지가격 산정할 땐 전부 다예요. 전부 다. 모두 다. 예를 들어 우리 환지하죠. 환지할 때 전평가, 후평가 한다 그랬죠. 환지하기 전, 그리고 환지한 후. 전에 가액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돌려받는 가액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증환지든 감환지든 해서 과부적 청산 작업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평가할 때 다 뭐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가지고. 우리 토지 비축하죠. 토지 비축하려면 민간에 가서 매입해야 되죠. 그때 뭘로 평가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로 평가해야 돼요. 수용 보상금 줘야 되죠. 보상금 줄 때도 뭘로 이용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왜? 개별 공시지가는 공무원이 한 거잖아요. 공무원이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대량으로 할 때 모든 토지에 모든 부동산에 다 세금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매기잖아요. 근데 보상금 주고 이런 것들은 그 일부 수용되거나 사용되거나 그런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공무원이 한 거 하고 하면 안 되고, 이 감정평가사가 계산한 더 신뢰도가 높은 거 가지고 보상금을 해야 되죠. 이건 대량으로 하는 거고,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땅값은 몇 억 해도 이 세금은 몇십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보상금 할 때는 그런 오차가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럴 때 전부 다 토지 가격 산정할 때는 전부 다 뭘 이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요. 조금 전에 물건별 평가에서도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했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했어요. 그게 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한다. 감정평가사가 이거 할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효력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가 돼요. 일반의 거래 지표.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가 되고, 이거는 뭐예요? 야, 표준지보다 싸게 나왔다더라. 그 공시지가보다 싸게 나왔더라. 이러면은 굉장히 싸게 나왔다. 이런 하나의 지표는 될 수가 있죠. 다음에,
이 지가 정보 제공입니다. 자, 여기는 정보 제공이 어디 와 있어요? 정보 제공이 표준에 와 있어요. 표준에. 다른 것들은 어디 있지만 표준이 없고 개별 공동, 개별 집합이 있어요.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기타 사항들이에요. 기타 사항들. 요것만 확실하게 알면 출제된 문제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분량을 많이 줄인 거거든요. 제가 수년째 이렇게 수업했어요. 수년째 뭐예요? 지금 이거 어떤 패턴이 딱 보이고 난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출제됐던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근데 이거 출제, 이 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10년 됐네. 요 제도가 이제 추가된 후에 30년 전부터 얘만 했거든요. 10년 정도 전부터 얘가 이제 포함이 된 것이 한 12년 전부터. 그러면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 패턴에 벗어나는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사항은 얘네들의 공시 기준일이에요.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가격조사 완료일이에요. 그게 기준 시점인데 여기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는 법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1월 1일이라고. 1월 1일자 가격을 공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모두 다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8가지 전부 다. 이의신청을 하는데 30일 내에 해야 돼요. 30일 내에. 서면으로. 경우에 따라 전자 서면도 돼요. 누구한테 하느냐? 주체한테 해요. 주체한테. 주체가 누구예요? 개별은 시군구장한테. 나머지는 전부 다 국장한테. 그렇게 국장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국장은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가타부타 통지를, 가타부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주든, 아니면, 이상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통지해주든. 근데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반영해서 다시 공시해야 돼요. 요 종료가 되고 난 후에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 신청 결과를. 옛날보다 정말 좋아진 거예요. 옛날엔 이런 게 없었어요. 국민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럼 그거 왜 알려주는데? 안 알려줘도 아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안 알려줘도. 그러니까 그런 행정 절차법이란 것 자체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청문 절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취소.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 청문 절차를 거치면 이게 사정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바로 취소해버리면은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그게 국민의 권리가 무시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게 개선이 된 거예요. 90년. 그나마 이제 90년대 되면서 이제 문민정부로 넘어오고 군사정부에서 그렇게 오면서 국민의 권리가 그렇게 개선이 된 거예요. 옛날엔 정말 너무 국민의 권리가 무시됐던 시절이었어요. 이제는 뭐 이런 거 웬만하면은 다 이 행정 절차라는 것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공개 청구하면 정보 알려주게 돼 있고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자 여기 공시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일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일하고 공시기준일은 개념이 달라요. 이 공시일은 언제까지 공시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개별주택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우리가 주로 접하는 게 뭐예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인 개별부동산, 비주인 집합부동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요건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구조는 똑같지만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그리고 요거잖아요. 표준은 신경 쓸 필요 없죠. 표준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흔히 접하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그다음에 공동주택가격인데,
주택을 먼저 하거든요. 땅 위에 있는 주택을 먼저 해요. 주택을.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은 요거는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은 4월 30일까지예요. 4월 30일까지.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한 달 뒤 5월 31일까지. 언제적 가격을 요때까지 하는 거예요? 1월 1일 가격을 요때까지 하는 거예요. 1월 1일 가격을. 자,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이죠. 지금은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땅값 보고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표준으로 선정된 부동산 가격 있죠. 표준으로 선정된 부동산들 있잖아요. 표준으로 선정된 부동산 가격은 다 뭐로 보는가 하면은 개별 가격으로 봐요. 이것도 정답 지문이 2번인가 됐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도 시군구장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얘를 가지고 세금 매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세금은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만 필지도 세금은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은 뭘 기준으로 매기라고 법에 돼 있어요? 개별을 기준으로 또는 공동을 기준으로 세금 매기라고 돼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따로 손대지 않으면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이 돼요, 안 돼요? 따로 손 안 대면은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이 안 되잖아요. 뭐만 계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만 계산되어 있지 개별 공시지가는 없는 상태예요. 전문가가 계산을 해놔도 우리 법은 형식이 중요하잖아요. 법은 세금 매길 때 뭘 기준으로 매기라고 돼 있어요? 개별을 기준으로 매기라고 돼 있는데 요놈들은 개별 가격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시군구장이 손을 안 댔으니까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조문에다 뭐로 만들어놨어요? 법조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뭐로 본다?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본다. 비주형 표준부동산 가격은 비주형 개별 부동산 가격으로 본다. 그래야 세금 매기니까. 됐나요? 여기까지예요. 이거 100% 알면 지금까지 출제된 거 한두 문제 빼고는 다 풀어요. 대신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이게 이 표준이라는 게 단독에서만 선정하는 거지 공동에서 선정하는 거 아니고, 그죠? 이 구조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조. 그리고 개별 나왔을 때 누가 나와야 되고 시군구장 나와야 되고 세금 얘기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개별 얘기 나올 수 있고 또 공동도 나올 수 있고 집합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세금 얘기 나올 때는 표준이 안 나오면 돼. 그죠?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세금을 기준으로 얘기하느냐, 주체를 기준으로 얘기하느냐. 주체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효력 얘기할 때는 이거니까, 주체를 기준으로 할 때는 개별 기준으로 보고, 시군구장. 이게 효력을 얘기할 때는 세금 위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효력이 많다. 그러니까 더 따로 기억한다고, 그거는. 그리고 기타 사항은 저렇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마지막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맞죠? 임료의 평가는 적산법에 의한다.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사비. 토지 평가는 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시점 수정 등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한다. 맞죠? 표 시지게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사비죠. 거사비. 일괄하여서 할 때. 자, 다음에 10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 나왔어요. 국장 나왔으면 개별이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일단 짝이 맞죠?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한다. 맞죠? 그 다음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의 표준주택 가격을 뭐로 본다?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표준주택 가격은 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공적기관이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뭐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별 산정하는 경우에 표준이 기준이 되죠.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은 나왔어요.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 이거 얘기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뭐도 나올 수 있어요? 정보 제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준 아니면 세금 얘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표준이 세금 얘기 나올 때 틀리는 거고. 다 맞는 건가요, 지금? 아, 1번이 틀렸네요. 제가 틀렸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5번까지 가면 답이 없네 이렇게 되니까 다시 보겠지. 1번에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이 아니죠. 단독주택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율법이다. 이렇게요. 자, 이게 갑자기 왜 5번이 여기 들어가 있지? 이게 지금 5번이 똑같죠, 지금? 이거 뭔가 지금 작업하다가 잘못됐어요. 뭔가 작업하다가, 이거는 제가 원본을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아무튼, 1번이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 중이죠.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는 문제 부지런히 풀어서 와 보시기 바랍니다.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